네, 안녕하세요. 명의들의 복귀 수요일 시간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자, 날이 이제 봄이 이제 다가오면서 주식 시장도 약간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의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조정 보인 이후에 3월 말부터 이제 최근 지점까지는 약간 종목들의 흐름이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 다만 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 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종목 장세의 흐름이 약간 끝이 보인다. 결국 이 얘기는요. 시장이 이제 그동안의 어떤 긴 어떤 횡보 국면 속에서 새로운 추세 트렌드를 만들기 위한 막판 진통 과정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 장세를 좀 파악하고 최근 장세 이후에 나타나게 될 어떤 흐름을 미리 예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나타났던 흐름들 자세하게 한번 복기를 해보고 이 이후에 투자 포인트 특히 이제 최근 장세에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주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많으셨는데 증권주에 대한 어떤 포인트 그리고 증권주를 이을 이제 새로운 어떤 시세 패러다임은 어느 쪽으로 좀 진행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멘트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최근 시장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도 사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최근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저는 이제 항상 시장의 흐름을 볼 때 큰 어떤 맥을 먼저 짚고 그 맥 안에서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시세의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그걸 이제 살펴드리는데 최근장 흐름의 경우는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4개월이죠. 4개월 동안의 어떤 박스권의 흐름 속에서 시장은 그야말로 고해의 바다처럼 지수의 흐름은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1월달 국면에서 사실 시장의 흐름은 이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시장의 흐름을 좌우했던 핵심 키워드는 저금리를 바탕으로 하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하는 유동성 장세였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은 1월 11일 날, 그러니까 연초죠. 연초에 IT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이 마지막 휘날레를 펼치고 난 다음에 이제 깊은 동면에 들어갔습니다. 동면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최근까지 그러니까 한 3월 이전까지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은요. 시장의 어떤 그런 그 위아래 어떤 그 좌우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전 국면에서 저금리를 바탕으로 하는 유동성 랠리가 펼쳤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가장 고민거리 걱정거리는 뭐냐? 너무 많이 풀려 있는 시중의 유동 자금, 이 유동성의 흐름이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과 더불어 나타나기 시작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시장의 국면이 연출됐죠. 즉 유동성이 많이 풀린 가운데에서 시세가 움직였기 때문에 유동성의 혜택을 받았던 업종과 종목에 대한 버블 논란이 일었고 그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 국면까지는 시장을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세의 흐름 속에서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1월 초반 국면 속에서 가장 강력한 랠리를 펼쳤던 전차군단들 쪽에서도 사실 그 안으로 또 들어가 보면은 5G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가 반면에 이제 유동성의 어떤 랠리에 따른 수혜를 입었던 부분들이 여기서 유동성에 대한 의심이 나타나는 국면 속에서 쉬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은 3월 초가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어떤 흐름을 바뀌기 시작했냐면은 자, 시장은 이제 지수의 흐름은 하락 추세를 보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유동성은 아직까지는 이전처럼 풍부하지는 않지만은 유동성의 어떤 흐름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던 종목 쪽으로 시세가 이동이 됐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경기 민감주 쪽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조선, 해운, 철강, 화학, 그죠?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이른바 이제 성장주에 반대되는 개념의 종목군들이 이 국면 속에서 랠리를 펼치기 시작했죠. 그죠? 자, 그러면서 현재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3월 말과 4월로 접어들면서 어떤 시장의 그 변화가 나타났느냐? 가장 이제 핵심의 흐름이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시장의 주도 모멘텀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먼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주도 모멘텀. 그러니까 현재 시장을 이루고 있는 근간, 뼈대가 뭐냐? 이전에는 저금리를 바탕으로 하는 유동성의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게 이 큰 구조는 아직까지 바뀌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이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이는데 그 가운데에서 최근 한 달 동안 나타나고 있는 패러다임은 뭐냐? 프레임은 뭐냐?
유동성 프레임에서 실적 프레임으로 지금 전환되는 가운데 그 흐름이 현재 장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좌우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실적이 개선되는데 그동안에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의 릴레이팅 작업,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현재 시세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시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뭐냐? 이전에는 유동성에 기반한 성장주 개념의 종목의 랠리 국면이었다라면은 최근 흐름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했던 실적 개선 종목들, 그리고 단지 실적이 개선됐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이전 랠리 국면 속에서 시세가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는 국면이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컨셉이라는 거죠. 그 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장세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현재 시점에서 내가 단기적으로는 어떤 종목에 배팅하고 투자해야 된다. 그게 나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난주 제가 이제 명인들의 복귀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오늘 증권주들이 올라갔지만 지난주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죠? 금융주. 그다음에 뭐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동국제강을 중심으로 하는 철강주. 그죠? 그다음에 뭐 현대미포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현재 시장의 큰 컨셉 하에서 움직이는 핵심주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프레임이다. 예. 그러면서 좀 안으로 이제 들여다보면 이제 어떤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느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박스권의 기본적인 구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지난주하고 이제 이번 주 흐름 속에서 약간씩 변화되고 있는 게 뭐냐. 이제 단기 이평선이 단기적으로 정비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뭡니까? 단기 이평선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수렴 과정.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렴 과정. 그러면서 조만간 방향성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지지난주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뭐예요? 변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5일 이동평균을 중심으로 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의 흐름이. 그러면서 이제 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이 본격적인 랠리로 확산된다.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자고요. 다만 시장의 흐름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미흡하지만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단기 이평선, 5일선, 11선이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확인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뭐냐면은 이 부분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급의 변화 흐름이 아직까지는 감지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랠리 국면으로 우리가 뭐 먼저 생각을 하고서 배팅하는 국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 왜 그러냐면은 수급의 변화가 아직까지는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시세의 전반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위에 꼬리를 줘요. 그러니까 위에 꼬리를 준다라는 얘기는 물론 이제 경계 심리도 있을 것이고 뭐 단기 이익 실현 어떤 욕구도 있겠지만은 이전과는 다르게 막 그 시장에서 이제 이식 매물이라든지 경계 매물이 나오는 것을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미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1월 이전에는 보면은요, 막 흔들고 가고 그런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유동성 장세라는 것이 돈의 힘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그 물량들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어떤 폭발적인 랠리를 펼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흐름이 왜 나타나느냐? 예, 그 흐름은 이제 수급의 어떤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전체적인 어떤 증시 자금 동향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 빨간 라인이 뭐냐면요, 신용 잔고 동향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전에 유동성 랠리가 막 본격적으로 전개됐을 때는 신용 잔고가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냐? 신용 잔고가 계속해서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후속 매수라든지 공격적인 배팅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또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요게 예탁금 회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제 들어와 있는 고객 예탁금이 많았을 때는 한 7조 한 5천억, 6천억 정도가 됐었는데 최근에 고객 예탁금 동향을 보면은 최근에는 한 뭡니까 6조 정도, 예, 요 정도로 이제 65조죠, 63조, 요 정도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볼륨이 약간 작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볼륨이 작아져 있는데 예탁금 회전율은 잘 나갈 때, 그러니까 본격적인 유동성 랠리가 펼쳐질 때는
많았을 때는 60%까지 예탁금 회전율이 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밖에 30%, 40%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시장이 탄력적으로 막 이렇게 추격 매수라든지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또 특정 종목 중심으로 해서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본격적인 어떤 추세 전환 국면이라든지 추세 상승 국면으로 나타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제반적인 어떤 수급의 동향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탁금 회전율이 뭐 한 40% 50%대를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말입니다. 장중에 나오는 경계 매물이라든지 이식 매물들을 받아내고서 간단 말이에요, 시장이. 예. 근데 지금은 뭐냐? 예탁금 회전율이 아직까지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강했던 종목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윗꼬리를 준단 말이에요. 예.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이 강력한 랠리 국면을 펼치다기보다는 지금 제한적인 순환매, 단기 트레이딩이 좀 성행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그리고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고객 예탁금 규모가 많았을 때보다 한 10조 정도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의 어떤 흐름이 본격적인 추세 국면은 아니다. 다만 박스권을 탈피하고 있는 시도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뭐 흐름 속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면 시세의 어떤 흐름들은 어떻게 연출되고 있느냐.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뭐 아까 장중에 그 마켓 인사이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이제 배워야 산다라든지 이런 강의를 할 때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들 이 사고가 말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 주식 격언에서 산이 깊으면 골이 깊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 결국은 뭐냐면 시세들은 계속해서 교체되면서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볼 때 불과 지난 1월 달까지 제일 잘 나갔던 종목들이 지금은 죽을 쓰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물려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안 움직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뭐니까 철강 쪽에서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날아가고 있고 그죠? 뭐 조선주들 날아가고 있고 오늘은 또 이제 증권주 쪽에서 막 날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박탈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과 한 2, 3개월 전으로 한번 불과 2, 3개월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사실 그 흐름들이 거꾸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시장 흐름 속에서 사실은 뭡니까? 거꾸로 움직였던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이 최근 흐름 속에서는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밑에 있는 업종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요. 최근에 그러니까 업종별 비교 흐름 속에서 제일 많이 빠져 있는 업종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그 제약이라든지 의약 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업종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업종이 이게 뭐냐면은요. 코스닥의 의약 업종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좀 고개를 좀 쳐들기 시작하고 있는 이 업종이 뭐냐면 증권 업종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뭐 IT 같은 경우가 옆으로 쉬고 있고, 그죠?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갔던 그 업종 중에 하나가 또 철강 업종 같은 경우가 좀 우상향을 펼쳤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시세가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가운데에서 큰 틀은 뭐냐?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인다는 결국은 배경은 최근에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실적 좋다라는 얘기는요, 사실은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 안 움직였다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시세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시세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실전 감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철강주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저희가 이제 오늘 아까 마켓 인사이트에서 철강 관련 업종에 대한 어떤 그 뭐 어닝 그 분석을 했는데 사실은 지난달, 지지난달 같은 경우가 철강 쪽에서는요, 그냥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최근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어때요? 이미 올라갔죠, 그죠? 근데 그 배경이 결국은 뭐냐? 이전에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불과 2, 3개월 전에 여러분들 다 보시면은요, 2, 3개월 전에 뭐 최근에 잘 움직였던 철강 관련주들의 경우에도요, 대부분 보면은요,
그냥 바닥에서 박박 기었었어요. 예. 이 보시면은 가령 뭐 동국제강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잘 올라갔던 동국제강이라는 주식을 한번 보면은요. 2,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사실은 뭐 지수 막 많이 올라가고 종목들 많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얘는요. 움직이도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뭐냐면은 이제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이제 뭡니까 유동성 랠리에서 이제 실적 랠리로 약간 단기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가격의 갭이 메워지는 거예요. 위에 있던 애들은 쉬고 밑에 있던 애들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선순환의 사이클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큰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세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 그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민감주 쪽에서 주구나 사나 여기서 배팅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왜? 이쪽으로 수급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뭐냐? 이제 얘네들의 주도주 개념이라는 것보다는 소외받았던 종목들의 역차별화 흐름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 흐름이 시세의 기본적인 컨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것이 그 오늘 이제 흐름에서도 뭐냐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들 업종이 이제 단지 이제 과거처럼 그냥 묻지마 투자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업종별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해서 뭐 삼성전자부터 이제 잠정 실적치가 발표가 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최근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기저 효과에 따른 어떤 실적 개선은 다들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작년 1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제 1년 전 대비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실적은 개선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적은 개선되고 경기가 지금 뭐 오늘 IMF에서 막 전 세계 경제 성장률 부분도 이제 발표를 했지만은 엄청난 성장률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지금 국면 속에서는 웬만한 기업들, 웬만한 어떤 종목들, 업황들은 좋아지는데 그 가운데서 못 올라갔던 주식들이 결국은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흐름 속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소외 업종들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약간 시세가 이동이 되고 있는 국면이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뭐냐면 이제 증권주 쪽. 그러니까 증권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오늘 뭐 증권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될 것은 분명히 있어요. 뭘 구분을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요. 증권주들의 경우가 강세권의 흐름을 보였지만은 오늘 증권주들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위에 꼬리를 줬단 말이에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예, 대부분 보면은요. 오늘 뭐 제일 잘 나갔던 유한타 증권을 한번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유한타 증권의 경우가 그동안에 뭐 거래 부분에서 거래가 오늘 대량으로 터졌는데 오늘 보시면 장중에 28%까지 갔던 주식이 15%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장세 흐름에 막판 휘날레 국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 한 번씩 돌아갔거든요. 해운 돌아갔죠. 그 다음에 조선 돌아갔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철강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쪽에서 사실 먼저 움직였던 부분들은 뭐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손보사라든지 보험회사 그 다음에 뭡니까 은행주들 올라갔었고 증권주가 가장 안 올라갔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오늘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피크가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사실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우리가 명예들의 복귀 시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증권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파동이 좀 더 연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오늘 이제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오늘 거래량을 대량으로 터뜨리면서 위에 꼬리를 주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흐름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단기적인 대응을 하겠지만은 지금 신규로 들어간다거나 신규로 증권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지금은 늦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아무튼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최근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제가 약간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이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뭡니까 유력 뭐 대선 지지율이 높게 나온 어떤 대선 정치인 그 사람과 안면이 있거나 그 사람과 무슨 동문이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시세 컨셉이 이제 막판에 어떤 그런 뭐랄까요? 약간 밀어붙이기식의 어떤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현재의 어떤 단기적인 흐름과 여러분들이 현재 또 앞을 내다보는 흐름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보면 뭐 종목들의 경우는 뭐 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 쪽에서는 뭐 경기 이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설명을 중심으로 해서는 경기 민감주, 가치주 이런 종목들의 역차별 랠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거 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동국제화라든지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얘네들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다만 이들 종목들의 경우는 지금은 중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얘네들의 경우는 철저하게 지금은 단기적인 대응을 하셔야 돼요. 눌림목주면 사서 올라가면 때리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이전에 사셨던 분들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바이앤홀딩이지만, 예. 그리고 뭡니까?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릴레이팅 흐름은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 보세요. 다들 이거 지난주 얘기했던 주식들 똑같은 관점으로 똑같이 좀 이번 주에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건 뭐냐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를 할 때 얘네들을 이제 특히 초보 투자자들 다 좋다고 하니까 지금 들어가 갖고서 나는 뭐 일주일 볼까 2주일 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철저하게 2박 3일이라든지 3박 4일 코스로 짧게 끊고 나와야 돼요. 이런 흐름들은요. 이걸 도외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보면은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한화, 뭐 대신, 메리츠, 유한타, 그죠? 보험주 쪽에서는 뭐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 얘네들이 계속해서 탑픽 종목으로 이제 집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은행주 쪽에서는 지난주 이어서 계속 뭐 하나금융이라든지 KB금융,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은행. 그리고 이제 SOC 섹터 쪽에서 지금 보면은 이 건설이라든지 뭡니까 시멘트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이 시류에 움직여서 이제 시세가 움직였는데 사실 최근에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어떤 주택 건설의 경기의 호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말을 갖다 붙이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유동성 종목 장세의 흐름으로 이제 약간 전개된다거나 실적 종목 장세로 약간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순환 돌아가고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여기서 이제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리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 이건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개별주들의 순환 흐름. 예, 뭐 언택트 이제 인텍플레스라든지 PSK라든지 이런 것들,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좀 주목해야 될 종목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는 가치주 경기 민감주는 단기적인 관점이고 좀 중장기적으로는요.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주목을 하셔야 돼요. 한 수, 두 수 앞을 본다고 하면은. 그럼 투자 전략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수렴 조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렴 조정의 마무리 국면이다. 그러니까 박스권의 흐름이 이제 3개월, 4개월 진행되다 보면요. 그 다음에는 방향성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방향성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방향성은 지금은요. 우상향이지 우하향은 아니에요. 예. 우상향이 방향성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놓고 그 흐름 속에서 또 추가적인 본격적인 랠리 국면 속에서의 주인이 뭐가 될 것인가. 지금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한 뭐 일주일 코스로는 아직까지는 개별주들의 어떤 선순환 수익률 게임, 그러니까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금융주를 중심하는 단기 수익률 게임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일부는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오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지수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지수 조정과의 마무리 국면과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될 종목들이 뭐냐? 한 수, 두 수.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중장기 투자를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봐야 될 종목들은 뭐냐? 저는요, 반도체를 봐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본다는 얘기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워낙 지금 저 애널리스트들이 앞에다가 김을 너무 많이 빼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8조 한 8천억 정도 많이 보면은 그 정도 영업이익을 봤는데 이제 9조 원 중반대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움직였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요. 2분기까지 실적 컨센서스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뭘 봐야 되냐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4개월 쉬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우상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2차 랠리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수, 두 수 앞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쉬었다 가는 흐름 속에서 이 반도체를 봐야 된다. 그리고 좀 이제 이 부분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넘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는 보면은요 오늘 눌림목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는 보면은 뭡니까 뭐 PSK라든지 그죠? 뭐 하나 머티리얼이라든지 뭐 이오 테크닉스라든지 원익 쪽 그죠? 얘네들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눌림목 국면 속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다만 얘네들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단기 관점이 아니라 조금 길게 보자. 예.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단기 전략과 이제 중기 전략을 구분을 하면은
단기 전략은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경기 민감주 섹터와 그다음에 플러스 금융 섹터라면은 중장기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서서히 이 IT 섹터, 특히 그 안에서도 조금 압축을 한다면은 반도체 섹터는 분명히 주목하고 집중해야 된다. 한 수, 두 수 앞을 볼 때.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반도체 저는 일단 탑픽으로 보는데 얘네들 그다음에 조금 이제 탄력 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 쪽을 좀 준비하고 주목하는 관점이 지금은 한 수 앞을 보는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또 수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